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우주 조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그래비티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이 영화도 그 우주 조난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슷한 게 맞아요. 네. 실제로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1985년입니다. 한창 미국과 옛 소련이 우주 전쟁을 벌였던 시기인데요. 이 소련의 우주 정거장이죠. 살류트 7-7호가 이 알 수 없는 고장으로 궤도를 이탈, 추락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 우주 정거장을 고치기 위해서 2명의 우주인이 우주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네. 그들이 받은 임무는요. 전원이 꺼진 우주 정거장에 수동으로 도킹을 한 다음 이 고장 원인을 찾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수동 도킹부터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거죠. 네, 이 영화가 좀 재미있는 게 이 주요 임무는 이 또 다른 실화 영화였던 지난 3월에 개봉한 히든 피겨스, 거기에서 나왔던 이 나사가 소련의 우주 미션을 굉장히 경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이 영화와 묘하게 연결되는 영화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히든 피겨스를 봤었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 소련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빨리 해내야 된다. 맞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저처럼 히든 피겨스를 본 관객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미국이 주인공이 됐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 영화를 사실 많이 봐왔는데,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 영화는 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감독과 러시아 배우들이 만든 러시아 영화입니다. 네. 이 저조차도 이제 러시아 영화는 사실 거의 오늘 처음 본 거였었어요. 이번에 러시아어가 들리는 이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새롭고 낯설기도 했는데요. 그것만 뺀다면 이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스토리는 물론이고 볼거리도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 우주정거장에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사실감이 넘쳤는데요. 네. 이 알고 보니 살류트 7과 이 우주정거장 내부 등을 실제 크기로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또 게다가 배우들도 이 무중력 훈련을 받아가지고 영화의 한 40분 정도는 실제 무중력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이 CG의 한계를 넘어선 거라고 실감 합니다. 나겠네요. 네. 네, 양 기자가 예전에 그 영화 발레리안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는 그 그래비티처럼 과학적이고 뭔가 사실적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도 굉장히 그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우주 영화들하고는 좀 비슷한 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영화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러시아 영화는 좀 재미없을 거다 이런 선입견만 없다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 러시아의 임무를 나사에서 경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실 우선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개발 역사 중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고 하면 뭐가 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 네, 네, 그렇죠. 전 아무래도 세계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에 뭐 개를 쏘아 올렸다 네. 그 얘기도 본 적이 있고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은 뭐 우주 개발하면 나사를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미국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하지만 이 1960년대나 70년대 때에는 미국보다 러시아, 그러니까 옛 소련의 우주 개발 어떤 실력들이 굉장히 더 앞서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생각을 해보면
소련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아. 아니라 1957년 10월에 발사됐던 스푸트니크 1호가 이 바로 첫 번째 인공위성인데요. 소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달인 11월에 첫 우주동물 실험 개인데 이제 라이카라는 개를 스푸트니크 2호에 태워서 네. 우주로 보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감을 느꼈던 미국이 그로부터 1년 뒤인 1958년에 나사를 세우면서 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961년 4월에 소련은 또 한 번 미국을 따돌리고 우주 개발에 앞서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입니다. 네.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이 지구 상공을 돌아서 지구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2년 뒤인 63년에는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탄생했는데 역시나 소련 출신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였습니다. 네. 발음이 참 어려운데 네. 저는 당연히 미국이 좀 이런 우주 경쟁에서 초반부터 좀 앞서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앞섰네요. 네, 이게 그렇죠. 나사가 뭔가 경계할 만했네요. 네, 그렇죠. 이 속도전에 쫓기는 거는 사실 미국이 굉장히 쫓겼죠. 그래서 미국도 네. 이 우주 분야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네, 맞아요. 달이죠. 이 바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겁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남겼죠. 네, 네. 계속 1등이었던 소련도 긴장을 많이 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 소련도 이제 그 달에 빠져 있던 미국과는 달리 우리만의 특별한 극비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실현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살루트 계획, 우주정거장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 원조 우주 강국의 최초 타이틀을 되찾아오는 동시에 우주 진출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했던 게 1971년 4월 19일 또 하나의 세계 최초 우주정거장 살루트 1호가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그 뒤로 소련은 이 82년까지 7개의 살루트를 우주로 쏘아 올려서 우주정거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네, 5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래도 이 두 나라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이런 우주 개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궁금한 게 앞서 네. 그 도킹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동 도킹 기술은 현재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가 수동 도킹이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이 우주정거장을 우주선하고 도킹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선 지금 쓰는 거는 자동 도킹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두 물체의 속도와 방향 등을 알아서 조종을 해서 두 물체가 알아서 이렇게 붙여지게 하는 거죠. 네. 영화 속 실화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이 왜 자동 도킹을 못했냐 이걸 살펴보면요. 살루트 7호가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아예 꺼진 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도킹이 우주정거장으로 근접을 해서 우주인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도킹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될 수 없었던 건데요. 네.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자율주차 기능이 원래 있는 차가 있죠, 요즘. 네, 그 그렇죠. 기능을 끄고 운전자가 주차를 직접, 하는데 문제는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그거를 훨씬 더 보면서 난이도가 높은 거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하기 쉬운 건데요. 네. 이 제어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주 정거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도 국제 우주 정거장이 ISS가 이 지구에서 돌고 있는데 하루에 한 몇 바퀴 정도 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구 자전 속도보단 빨라야 되지 않을까요? 한두 바퀴 돌지 않을까요? 네.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달처럼 그쵸? 멋지들. 네.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요. 이 ISS가 얼마나 빨리 돌리냐면 하루에 16번을 와, 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엄청 빠르네요. 네, 굉장히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6번을 돌려면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게 되는데 네. 그럼 우주 정거장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상상이 거의 안 가죠. 네, 네. 정말 빨리 갈 거라는 초안은 생각밖에 비교도 안 안 드는데요.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시속 28,000km, 그러니까 1초에 약 8km나 날아가는 네.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샬루트 7호도 지금의 우주정거장과 비슷한 고도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초속 한 8km 정도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갔을 거거든요. 그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킬로미터를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샬루트 7호가 너무 빨라서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수동 도킹에 성공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100m 밖에서 바늘에 실깨기를 한다. 이렇게 오. 비교를 해요. 그럴 네.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당시에 소련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수동 도킹 임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통제력을 잃은 살루트 7호가 결국 추락할 거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동 도킹에 성공하게 된 건가요? 네, 뭐 우선은 뭐 우주정거장 궤도에 우주선이 진입하면 뭐 속도를 맞추고 뭐 조종을 네. 해가지고 도킹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영화에서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 중에 하나니까 실제로 도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양 기자의 밀당으로 인해서 네, 저희는 영화관에 가서 직접 확인을 네, 직접 해봐야겠네요. 확인해봐야죠. 네. 그럼 오늘 영화 스테이션 7에 대한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영화 스테이션 7, 실화여서 더 감동적인 우주 생존기. 과학 팩트 별점 4개입니다. 별 4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스테이션 7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치열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개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우주 과학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